예, 이번 시간부터는 제5과목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에 대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101번 문제 나가죠. 그래서 101번 문제는 이 가로가 40m이고 세로가 30m인 요 특수 가연물을 갖다가 저장하는 장소에다가 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필요한 헤드의 개수를 산출하는데 헤드는 정방향으로 설치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이 설치 장소별 스프링클러 헤드의 수평거리 R값은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무대부나 요 특수 가연물 이럴 경우하고 그다음에 그 기타 구조, 그다음에 내화 구조, 그다음에 레크식 창고죠. 그다음에 아파트. 그래서 이 헤드 간의 요 수평거리 R값은요, 무대부 요 특수가연물은 1.7m 이하, 예, 기타 구조는 2.1m 이하,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2.3m 이하, 그 다음에 레크식 창고는 2.5m 이하, 그 다음에 아파트는 3.2m 이하죠. 그래서 이 정방형이라는 것은 헤드 간의 그 거리가, 즉 여기가 가지관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가지관이죠. 이 가지관에 이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했을 때 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의 거리하고 그다음에 헤드 간의 요 거리 있죠. 이 거리를 우리가 S라고 했을 때 이 S가 가로 세로가 똑같은 정방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방형일 때 이 헤드 간의 거리 S는 2R, 즉 수평거리의 2배에다가 코사인 45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특수 가연물이니까 헤드 간의 그 거리는 1.7m 이하가 되는 거, 수평거리가. 자, 그럼 헤드의 그 설치 개수인데요. 자, 지금 가로 세로의 길이가 지금 가로가 40m고요. 세로가 30m죠. 그럼 헤드 간의 거리 S는 2에다가 수평거리 R값이 1.7m죠. 여기에다가 코사인 45도 해주면 이게 2.4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가로의 그 헤드의 개수는 가로가 지금 40m니까 요걸 2.4m로 나눠주면 16.67이 나오니까 무조건 절상이니까 가로는 17개, 세로 마찬가지죠. 30m 나누기 2.4m 하면 이게 12.5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절상이니까 13개죠. 그래서 가로가 여기가 17개, 그다음에 요 세로가 13개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가 총 헤드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가 지금 몇 개예요? 17개, 세로가 13개. 그래서 계산하면 221개가 바로 필요한 소요 개수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헤드 그 수평거리 값 있죠? 설치 장소별. 요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102번 넘어가죠. 자, 102번은 이 도로 터널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 이 소화기 설치 기준에서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옳은 거. 자, 소화기의 그 총 중량은 7kg 이하로 한다. 바로 이게 맞는 얘기죠. 소화기의 총 중량은요, 7kg 이하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B급 화재 시 소화기의 능력 단위는 3단위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데, 소화기는 여기 도로 터널에서는요, A급은 3단위 이상이고, B급은 5단위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B급 화재니까 이게 3단위가 아니고 5단위 이상으로 해야 되죠. 자, 소화기는 바닥면으로 몇 미터요? 이 화재 안전 기준을 보면 1.5m 이하로의 높이에 설치하게 되어 있죠. 자, 소화기의 그 설치 간격이에요.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 터널에는 한쪽 측벽이 아니고
양쪽이죠, 양쪽. 양쪽 측벽에 50m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소화기 2개 이상을 비치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중앙선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차 진행 방향이 이쪽으로 되고 이쪽은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50m 간격으로 소화기를 2개, 그 다음에 엇갈리게니까 여기서 다시 50m, 여기에다 소화기 2개, 이렇게 서로 제그식으로 엇갈리게 비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맞는 것은 요 1번이 바로 그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103번 넘어가죠. 그런데 여기 해설에서 여러분이 이 도로 터널 소화기 설치 기준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면은, 자, A급 화재는 요 3단위 이상이고요. 그다음 B급 화재는 5단위 이상, C급은 적응성이 있는 거. 그다음 소화기의 총 중량은 7kg 이하라는 거. 그다음 소화기는 주행차로 우측 측벽에다가 50m 이내인데 2개 이상 설치해야 되죠. 편도 2차선 방향이나 아니면 양방향 터널, 그 다음에 4차로 이상의 일방향 터널 경우에는 양쪽 측벽에 50m 이내 간격으로 2개 이상 설치하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가운데 중앙선이 있고요. 이렇게 진행 방향이 서로 반대인 이게 2차선이죠. 그 다음에 일방향 4차선. 자, 한쪽 방향으로 여기가 4차선이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 마찬가지로 서로 엇갈리게 50m마다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이건 뭐 기본 사항이고요. 다음 13번 넘어가죠. 자, 13번은 요 물 분무 소화 설비인데 필요한 요 수원의 최소량을 계산하라는 거죠. 수원의 최소량 뭐냐면 물 분무 소화 설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 분무에서 꼭 암기해야 될 것이 표준 방사량이에요. 자, 이 표준 방사량은요, 요 특수 가연물, 절연류 봉입 변압기, 그 다음에 콘베이어 벨트, 그 다음에 요 케이블 트레이, 그 다음에 차고 주차장이죠. 그래서 이 특절콘, 캐차,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가장 좋은데요. 특절콘이 10, 케이블 트레이가 12, 차고 주차장이 20. 단위는요, 리터 퍼 제곱미터 분이죠. 즉 1분당 1제곱미터에 대해서 10리터 이상 방사가 돼야 되고, 케이블 트레이는 12리터 퍼 제곱미터 분이죠. 차고 주차장은 20리터 퍼 제곱미터 분. 자, 이게 표준 방사량이니까 수원의 양 계산할 때는요, 바닥 면적 또는 표면적에다가 요거를 우리가 K값이라고 그래요. 표준 방사량. 여기 K값 곱하고요. 그 다음에 방사시간 20분이죠. 요게 바로 수원의 양 계산하는 거죠. 자, 지하주차장 바닥 면적이 100제곱이에요. 그래서 A, 바닥 면적에다가 표준 방사량, 차고 주차장이 분당 제곱미터당 20이죠. 여기에다가 20분 곱해주면 4만 리터가 바로 저장해야 할 수원의 양.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표준 방사량은 이미 아마 다 암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 특절콘, 캐, 차, 이렇게 여러분이 10, 12, 20
이런 순서로 암기하면 쉽게 암기가 가능하고요. 다음 104번 나가죠. 자, 104번은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배관에 관한 기준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 자, 배관 내 사용 압력이 1.2 MPa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 배관용 탄소강간 사용하는 거 맞죠? 자, 2번 배관의 구경을 계산할 경우에 수리 계산으로 할 경우죠. 교차 배관의 그 유속은 6m/s 이하였는데 유속이 6m/s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은 이건 가지 배관이죠. 교차 배관이 아닌 가지 배관이죠. 그래서 요 2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기타 배관은 어떻게 돼요? 기타 배관은 10m/s를 초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답. 자, 3번에 펌프의 그 성능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출축에 설치된 요 개폐 밸브 이전에서 분기해서 설치한다. 자, 이 펌프가 있으면 이 토출축이 있겠죠. 이쪽에 보면 체크 밸브 들어가고 그 다음이 개폐 밸브 들어가죠. 그래서 성능시험 배관은요, 주로 여기에다 개폐 밸브 이전이니까 여기에도 설치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체크 밸브 이전에 분기하죠. 여기에 개폐 밸브 있고 여기에 유량계 들어가죠. 여기에 유량 조절 밸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또 뭐를 해? 여기에다가 릴리프 밸브 많이 설치하죠. 그래서 이 성능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출축에 있는 이 개폐 밸브 이전에서만 분기하면 돼요. 여기에서 성능시험 배관 설치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개폐 밸브 이전이니까. 4번에 가압 송수장치의 요 체절 운전할 경우, 체절 운전이라는 것은 이 토출축에 개폐 밸브를 잠그고 펌프를 갖다가 공회전해서 최상한점에서 운전하는 거, 그걸 우리가 체절 운전이라고 하는데, 이때 수온이 상승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 체크 밸브하고 펌프 사이에서 분기한 20mm 이상의 배관에 릴리프 밸브 설치한다. 여기에다가 뭐 릴리프에도 관계는 없죠.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가지 배관의 배관 유속은 6m/s, 그 다음에 기타 배관은 10m/s를 초과할 수 없는 거. 자, 가지 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 배관 방식을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 그 다음에 이 교차 배관의 그 구경은 최소 40mm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거. 교차 배관은 최소 40mm 이상. 청소구는 교차 배관 끝에 개폐 밸브 설치하고 호수 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여러분이 그 스프링클러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교차 배관 끝에는 뭐가 있냐면은 앵글 밸브 있죠, 여기. 그리고 앵글 밸브를 그 설치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호수를 그 접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선 연결한 건데, 이건 배관에 태수 작업을 할 때는요, 여기에다가 호수 연결해서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물을 퇴수시킬 수가 있어요. 아니면 청소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40mm 배관 끝에다가 호수 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성식 그 배수 배관, 즉 앵글 밸브를 일반적으로 설치를 해요. 그 다음에 하향식 헤드 설치할 경우, 자, 이쪽 아래 방향으로 헤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 방법은 틀렸고요. 회향식 배관, 돌려서 하라는 거죠. 이게 맞는 방법이죠. 즉 가지관 상부에서 이렇게 분기하라는 거죠. 하향식 헤드 설치할 경우에. 그다음에 수직 배관의 수직 배수 배관의 구경은 50mm 이상에서 여러분이 암기하시고요. 다음 105번 나가죠.
자, 105번은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이 연기 감지기 설치 기준 중 맞는 것 찾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 감지기는 보로부터 0.3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했는데 이 보로부터 요거는 0.3이 아닌 0.6m 이상이죠. 그래서 이 감지기를 설치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연기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벽으로부터 마찬가지죠. 만약에 여기에다 연기 감지기 설치할 때 마찬가지로 이 벽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게 설치하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 부근에다가 설치한다. 자, 여기 천장이 있고 여기가 반자라고 하면요. 이쪽에 만약에 뭐 창문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은 연기 감지기를 여기에다 설치하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는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감지기가 쉽게 빨리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기 감지기는요, 배기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에 출입구의 먼 부분이 아니고 출입구로부터 가까운 부분에 설치하죠. 좁은 실내도 마찬가지예요. 출입구에 가까운 부분에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연기 감지기 여러분이 설치 기준 보면은 부착 높이가 요 4m 미만일 경우에는 1종 감지기하고 2종 감지기일 경우에는 150제곱미터마다 한 개. 그다음에 4m 이상 20m 미만일 경우에는 75의 절반, 150의 절반이죠. 75제곱미터마다 한 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생산되는 연기 감지기는 다 몇 종이에요? 다 2종이에요. 3종도 안 나와요. 1종도 안 나오고. 그래서 다 2종이기 때문에 4m 미만은 150제곱미터마다 한 개. 그 다음에 4m 이상 20m 미만일 경우에는 75제곱미터마다 하나. 3종일 경우에는 요건 그 4m 미만에만 설치할 수 있고, 그 50제곱미터마다 하나죠. 그 다음에 요 부착 장소에 따른 거. 요거는 복도나 통로일 경우, 1, 2종은 보행거리 30m마다, 3종일 경우에는 20m, 계단이나 경사로는 수직거리죠. 15m마다, 3종일 경우에는 10m마다인데, 지금 생산되는 것도 마찬가지 다 이건 2종이기 때문에, 복도나 통로는 30m마다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계단이나 경사로는 수직거리 15m마다 설치하죠. 그 다음에 출입구 가까운 부분에 설치해야 되고요. 배기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근에 벽이나 보가 있을 경우에는 0.6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죠. 다음은 106번 넘어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관리사 1차 시험은 시설 구조, 시설의 그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는 좀 쉬워요. 여러분이 그 2차를 대비하면서 그 화재 안전 기준을 많이 여러분이 봤기 때문에 기계나 전기 다 여러분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 감지기 설치 기준이에요, 또. 자, 이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이나 보일러 등으로서 대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죠. 그래서 이 정온식 감지기는 그 정온식 감지기마다 뭐 100몇, 103도 이렇게 그 정해진 작동하는 온도가 있죠. 그래서 이 정온식 감지기는 그 정한 온도가 돼야 그 감지기는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주로 주방이나 이런 보일러에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칭 작동 온도가 주위에 있는 최고 온도보다 몇 도 이상, 10도가 아니고 20도씨 이상 높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감지기
차동식 분포형을 제외한 감지기는 실내의 공기 유입구로부터 0.8m가 아니고 몇 미터예요?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해야 되죠. 스포트형 감지기는 경사각도 45도 이상 경사되면 안 되죠. 그다음에 감지기는 천장 실내 반자의 그 옥내에 면하는 부분 4번이 맞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이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가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차동식 분포형 공기관식 요거는 5도 이상 경사가 되면 안 된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감지기 설치 기준 아마 화재 안전 기준 여러 번 여러분이 하셨기 때문에 이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감지기 연기 감지기가 아닌 일반 그 스포트형이죠. 공기 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 이런 반자 있잖아요. 반자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감지기 설치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상식 스포트형하고 이 정원식 감지기는 정원점이 보상식 스포트형은 정원점이 최고 주위 온도보다 20도 이상 그 다음에 정원식은 마찬가지로 이건 공칭 작동 온도라고 그래요. 최고 주위 온도보다 마찬가지로 20도 이상에서 이 스포트형하고 이 정원식은 여러분이 20도 이상 높은 거 선택한다는 거. 왜 이렇게 온도가 높은 걸 선택하는 거겠어요? 오작동 방지 때문에 그래요. 실내의 온도보다 20도 높은 거를 설치를 하는 거죠. 자, 감지기 검출부의 부착 시 각도 기준이에요. 스포트형은 45도 이상 기울면 안 되고, 차동식 분포형은 5도 이상. 여러분이 경사지붕 있죠? 이렇게. 반자가 없는 이런 경사지붕 여기에다가 감지기를 갖다 여기다 설치할 때, 요게 이 각도가 45도 이상 기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감지기의 작동이 오작동을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지기 설치 기준은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다음 107번 나가죠. 자, 107번은 요 분말 소화 설비에서 전역 방출 방식일 경우에 방호구역 1세제곱미터당 약재 무게를 갖다가 옳은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말 전역 방출 방식일 경우에 1종하고 2, 3종, 4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K1이라는 것은 방호구역 1세제곱미터당 약재 저장량에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최적계수라고 해요. 최적계수. 그 다음에 개구부 1제곱미터당 약재 가산량 요걸 뭐라고 그래요? 면적계수라고 하죠. 그래서 1종일 경우에는 0.6, 0.36, 0.24죠. 그래서 2, 3종하고 4종을 더하면 1종이 나와요. 이건 우연의 일치인지 어떤 룰인지 여러분이 뭐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요. 4종하고 2, 3종을 더하면 1종이 나와요. 그 다음에 면적계수는요. 4.5, 2.7, 1.8이죠. 마찬가지로 4종하고 2, 3종을 더하면 1종 값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옳은 거 찾는 거죠. 1종이 0.6 맞죠? 2종이 0.36이죠. 3종 0.36이죠. 4종 0.24죠. 그래서 1번이 맞는 거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분말약재 저장량 계산할 때 있죠. 요거는 방호구역 최적에다가
여기 최적계수, 이걸 우리가 K1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개구부의 면적, 자동 폐쇄 장치가 없는 경우에요. 여기에다가 K2, 면적계수, 이게 K2가 되는 거고요. 최적계수가 K1이 되는 거죠. 같이 여러분이 정리해 놓을 필요성이 있고요. 다음 108번 넘어가죠. 자, 108번은요, 분말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요 가압식 분말 소화 설비, 약재 저장 용기에 설치하는 요 안전 밸브의 그 작동 압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압식하고 축압식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압식이라는 것은 여기서 분말이죠. 자, 분말은 여기에 이제 그 주밸브가 있고요. 이 안에 약재 저장 탱크가 따로 있고요. 여기에 가압용 가스인 질소가 별도로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가압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축압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저장 용기 안에다가, 여러분이 소화기 생각하시면 돼요. 축압식 소화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분말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마찬가지로 가압용 가스인 이 질소를 같이 저장해 놓은 거. 그래서 이 안전장치의 작동 압력은요, 가압식은 이 최고 사용 압력의 1.8배, 최고 사용 압력의 1.8배. 그래서 이 축압식은 이 용기에 내압 시험 압력이 있겠죠? 요건 내압 시험 압력의 요건 0.8배 이하예요. 그래서 가압식은 최고 사용 압력의 1.8배 이하, 축압식은 내압 시험 압력의 0.8배. 그래서 지금 가압식이니까 최고 사용 압력의 1.8배니까 요 3번이 그 맞는 그 최고 사용 압력의 1.8배죠. 내압이 아니고 최고 사용 압력의 1.8배 이하인 요 1번이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09번 넘어가죠. 자, 이 109번은 CO2 소화 설비 설치했을 때 국소 방출 방식이에요. CO2의 국소. 그래서 이 국소 방출 방식일 경우에 그 약재의 그 무게는요, 표면적에다가, 즉,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화재 시 연소면이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될 우려가 없는 장소, 즉, 윗면이 이렇게 개방된 거 있죠? 용기가 이렇다는 거죠. 화재가 발생을 하면 이 부분이 연소 면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A가 되는 거죠. 이거는 가연물이 비산될 우려도 없고 연소면이 윗면 한 면만 한정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국소방출 방식일 경우에는 요 표면적에다가 13kg/제곱미터, 여기에다가 고압식은 1.4, 저압식은 1.1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2차 시험에서는 뭐 입체 요 2번 같이 방호 공간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약재를 산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필기는 요 윗면이 개방된 경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방호 대상물 표면적이 지금 얼마예요? 20제곱미터죠. 여기에다가 13kg/제곱미터. 자, 고압식이니까 1.4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364kg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이건 맞는 그 답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 2회의 나머지, 요거는 방호 공간의 최적 1세제곱미터에 대해서 요 계산한 값 있죠. 8-6에 요 A는 그 방호 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 합계, A는
방호 공간의 벽면적 합계.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두시고요. 다음 110 가죠. 자, 110번은 승강식 피난기하고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설치 기준인데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자, 대피실에는 일반 백열등 하는 거예요. 아니고 비상조명등 해야 되죠. 그 다음에 2번에 사용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이게 바로 맞는 답이네요. 자, 3번은 왜 틀렸냐? 대피실 면적의 기본 면적은 3제곱이 아니고 2제곱미터. 두 세대 이상이 사용할 경우에는 5제곱미터가 아니고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착지점하고 하강구의 상호, 수평거리는 여기 5cm가 아닌 15cm 이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승강식 피난기하고 하향식 피난구역 내림식 사다리 설치 기준을 한번 보면은요, 이 설치 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피실 면적은 기본이 2제곱미터, 두 세대가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죠. 그다음에 하강구의 구경은 직경이 얼마예요? 60cm 이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하강구 내측에는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 방화문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착지점하고 이 하강구는 상호 몇 미터요? 몇 cm요? 15cm 이상의 간격을 둬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정도 여러분이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11번, 111번 나가면, 자, 비상경보 설비 및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요 화재 안전 기준상 용어의 정의인데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예요. 자, 비상 베일 설비는 화재 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거 맞죠? 벨이니까 경종이에요. 그다음에 자동식 사이렌 설비는 사이렌으로 경보를 하는 설비 맞죠? 그다음에 이 발신기는 화재 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자동으로 했는데, 발신기는 사람이 누른 버튼 눌러서 화재 발생을 수신기에 전달해 주는 거니까 자동이 아닌 수동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요 3번이 답이 되죠. 그 다음에 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이 천장에다가 설치하는 건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건전지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전원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하는 거죠. 화재 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해서 자체에 내장된 요 음향장치, 이 건전지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그 음향장치가 동작이 되는 거죠. 요걸 우리가 단독 경보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111번은 요 3번이 바로 답. 그다음에 112번은 요 누전 경보기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옳은 거. 자, 변류기라는 건 뭐예요? 누설 전류를 검출하는 작용을 하는 부품이죠. 요 놈이 5개의 전로에 설치할 경우에는 옥내가 아니고 방수형인 5개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죠. 자, 2번에 누전 경보기의 전원을 분기할 때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도록 할 거 되는데 차단이 안 되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자, 3번에
누전 경보기의 전원의 개폐기는 누전 경보기임을 표시하는 표지. 이게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누전 경보기의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 회로로 하고 맞고요. 각극의 개폐기 및 25A 이하가 아니고 15A 이하에 뭐를 설치해요? 과전류 차단기가 아니고 배선용 차단기죠. 그래서 4번도 이제 틀린 거죠. 자, 여러분이 이 누전 경보기 설치 기준 보면은 전격 전류가 60A를 초과하면은 1급 누전 경보기 설치해야 되고 60A 이하일 경우에는 1급이나 또는 2급을 설치한다는 거죠. 즉 여기에서 이게 이쪽이 한쪽이 60A고 이쪽이 전격 전류가 이쪽이 뭐 40A다. 이럴 경우에 여기에다가 누전 경보기를 설치하면 1급을 설치해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 누전 경보기 설치하면 여기는 60A 이하가 되기 때문에 2급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설치하면. 여기다 2급. 여기는 두 개 하면 얼마예요? 100A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누전 경보기 설치하면 1급을 해야 되고 60A 이하는 2급. 여기도 60A 이하니까 2급. 이렇게 두 개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자, 변류기는 5개 인입선의 1지점의 부하측이나 2종 접지선 측에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 다음 3번에 변류기를 5개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수 기능이 있는 5개형으로 해야 되죠. 자, 전원은 각극의 개폐기하고 15A 이하의 요 과전류 차단기. 과전류 차단기하고 맞네요. 아까 요 제가 배선용 차단기라고 했는데 과전류 차단기는 요거 15A 이하 맞아요. 근데 배선용 차단기는 20A 이하죠. 여기 배선용 차단기는 20A 이하고요. 이 과전류 차단기는 15A 이하.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수신부 설치 제외 장소, 이거 시험에 여러분이 그 2차 실기 시험에서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건 암기하셔야 되죠. 가연성하고 부식성 가스가 다량 체류하는 장소에 설치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화약류를 제조, 저장, 취급하는 장소, 습도가 높은 장소, 온도 변화가 급격한 장소, 그 다음에 대전류 회로 또는 고주파 발생 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